하나와의 시리즈 우천으로 한 경기가 취소되긴 했지만 이전 전승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정리해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해보고 구자욱, 좌승현 선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전은 최원태 선수와 진머맨 선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진머맨 선수는 첫 등판 때 LG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후 KT전 크게 무너지면서 성적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수구 내용을 보자면 투심 비율이 포심보다 많을 만큼 변형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쓰는 선수고 투심, 포심,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모두 10% 이상의 구사율을 기록할 만큼 구종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구종이 다양하긴 하지만 평균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변화구의 각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라서 특출난 하나의 툴을 가진 것이 아닌 작은 육각형의 선수라고 보이긴 했습니다. 기아전 연패를 끊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타자들이 살아났다고 보기 힘든 시기였고 가장 중요한 최원태 선수가 거의 보름 만에 등판을 하게 돼서 진머맨 선수의 역량보다는 삼성의 타자진 최원태 선수의 역량에 많이 달려있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머맨 선수는 4회 말 구자욱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맞기 전까지는 무실점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 4회에도 구자욱 선수의 홈런을 제외하면 실점이 없었고 4회까지 1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5회 강민호, 이재현 선수의 백투백 홈런과 김성윤, 김지찬, 구자욱 선수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더 내주며 5회까지 4실점을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진머맨 선수가 4점을 주긴 했지만 5회까지 5대4의 스코어면 할만한 스코어였습니다. 반면 최원태 선수는 5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정말 오랜만에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6회 문현빈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내주고 노시환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며 5.2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이전 3번의 등판 성적이 14이닝 14자책이라 이 정도 결과면 매우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오승현 선수가 후속 타자들을 잡아주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타선의 활약으로 4점을 더 추가하게 됐고 스코어는 8대1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7회에는 삼성의 김태훈, 하나의 권민규 선수가 각각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8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8회 8대1이라는 큰 점수차로 맞이한 이닝이라 사실상 가비지 이닝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미야모리, 사토시 선수를 등판시킵니다. 기아전 하주석 선수에게 홈런을 하나 허용하긴 했지만 고작 한 경기 등판이었고 점수차가 널널한 가비지 이닝에서는 더 좋은 피칭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선두타자 강백호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더니 후속타자 노시환 선수에게 2루타를 내주게 됩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여전히 점수는 여유가 있었고 최은성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루상에 있는 주자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점수차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거니 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요? 후속타자 이도윤 선수에게 볼넷을 내준 데 이어 박정현 선수에게 3런을 맞습니다. 단숨에 점수차는 3점 차까지 줄어들게 되고 여유롭게 이길 줄 알았던 경기는 필승조를 투입시켜야 할 만큼 타이트해집니다. 급하게 올라온 장찬희 선수가 2명의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이제는 진짜 한 방이면 동점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2사 2후기 때문에 삼진을 꼭 잡기보다는 아웃 카운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필승조 이승민 선수가 결국 마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기 상황 속 정말 야무진 코너워크로 문현빈 선수를 루킹 삼진 잡아냅니다. 그리고 9회 김재훈 선수가 올라와서 경기를 마무리했죠. 참 저렇게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8회를 맞이했는데 필승조를 전원 투입하고 마무리 투수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제구가 흔들려 사구를 많이 마치고 도저히 활용이 안 된다 싶었던 미야지 선수가 오히려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야지였으면 볼넷을 주고 내려와서 임기영이 가비지 이닝 다 먹었다라는 댓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직 고작 2경기만 투구했고 미야지 선수만큼 제구 이슈가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패전조로 등판을 하기에도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재익, 김백산 선수였으면 가비지를 더 잘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토시 선수는 조금 더 분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첫날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고 토요일 시리즈 2차전을 맞게 됐습니다. 삼성의 선발은 양창섭 선수, 하나의 선발은 박준영 선수였습니다. 양창섭 선수가 최근 흔들리긴 했지만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지라 개인적으로 다시 좋아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박준영 선수는 최근 계속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발 매치업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1회 초 안타와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받게 됩니다. 문현빈 선수 타석에 류지혁 선수의 호수비로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아냈고 1사 1-3루가 됩니다. 하지만 후속타자 강백호 선수에게 2루타를 허용하면서 선취점을 내줬고 다시 1사 2-3루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노시환 선수 타석 투심이 빠지면서 헤드샷이 나오게 됩니다. 노시환 선수의 헬멧을 받고 주심까지 맞은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정말 나와선 안 되는 헤드샷 장면이었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정면으로 맞은 게 아니라 헬멧을 스치듯 맞아서 노시환 선수가 일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BO 규정상 페스티벌 계열의 공이 머리에 맞으면 고의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다이렉트 퇴장입니다. 이 투구를 마지막으로 양창섭 선수가 내려가게 되죠. 최종 성적은 0.1이닝 1실점에 만루를 만들어 놓고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이쁜 좌승현 선수가 이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1사 만루의 위기에 제대로 몸도 풀지 못했을 텐데 올라와서 단 한 점도 주지 않는 엄청난
엄청난 피칭을 보여준 것이죠. 본인의 전매 특허인 각이 큰 커브로 땅볼 유도했고 조금은 느린 타구였지만 이재현 선수가 잘 처리해줬고 타자 주자도 발이 빠르지 않은 최은성 선수여서 더블 플레이까지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1회 위기를 만들고 퇴장까지 당하는 최악의 스타트를 해서 경기를 내주는 게 정배인 상황이었죠. 작년 9월 KT전 좌승현 선수가 초반에 크게 흔들리면서 힘들어진 경기를 양창섭 선수가 막아줬다면 이번엔 반대로 양창섭 선수가 흔들린 경기를 좌승현 선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아쉽게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급하게 올라와 5.2이닝 1실점으로 너무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탈삼진을 무려 7개나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터진 경기를 혼자 막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뒤에 올라온 오승현, 임기영 선수가 합쳐서 3홈런 4실점을 때려받고 역전을 내주게 됩니다. 좌승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삼성의 방망이가 한번 불타면 그 어떤 팀과 붙어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규, 장유호 선수가 올라왔지만 3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박승규 선수의 희생플라이와 구자욱 선수의 안타로 3점을 더 내게 되고 최종 스코어 11대6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를 타선의 힘과 좌승현 선수가 승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에서 이승민 선수는 올 시즌 삼성 소속 투수로서는 처음으로 3연투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 취소가 다행이다 싶은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 시리즈를 볼 때 가장 큰 수확은 타선이 부활했다는 점과 좌승현 선수의 재발견입니다. 기아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몇몇 타자들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타선이 좀 올라오려나 싶기도 했지만 고작 한 경기 버닝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순 없었는데 한화전까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니 사이클이 좀 올라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단연 백미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현재 리그 타율 1위에다가 OPS 0.989로 1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WRC 플러스도 156으로 154를 기록한 2023년과 비슷한 페이스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홈런 3개와 안타 8개를 치면서 후반기 구자욱의 무서움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긴 했지만 지금 성적으로 본다면 골든글러브 레이스 충분히 참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 수가 적지 않아서 현재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조금 아쉬운 누적 기록이지만 지금 페이스대로 올라온다면 시즌 종료 시에는 충분한 누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비율 스탯으로 본다면 외야수 중 타율, 출루율, OPS, WRC 플러스 1위에 장타율 2위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 과연 얼마를 받을지도 궁금해지는 성적이죠. 이 내용은 추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에서 구자욱 선수가 가장 돋보였다면 투수진에서는 좌승현 선수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물론 1차전 좋은 투구를 보여준 최원태 선수도 훌륭했지만 최원태 선수는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 한 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다고 해서 완전히 믿기는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좌승현 선수가 보여준 최근 모습은 말 그대로 언터처블입니다. 7월 8일 LG전 이후 8경기 14.1이닝 동안 피홈런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14.1이닝 3자책으로 1.8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평균 자책점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14.1이닝 19삼진으로 9이닝당 11.93개의 삼진을 잡는 뛰어난 고위입니다. 불펜으로만 등판했지만 선발 출신답게 뛰어난 스태미너로 가비지 이닝을 잘 먹어줬고 이틀 동안 69구를 투구한 기아와의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콜업전 14.81이었던 평균 자책점도 현재는 7.00으로 떨어졌고 2가 훌쩍 넘던 WHIP도 1.6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성적만 좋아진 게 아니라 공 자체가 좋아진 게 보입니다. 선발로 뛰었던 시즌 초에는 평균 구속 140km를 기록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페스티벌 평균 146km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포심의 비율이 높고 정말 간혹 투심을 던졌다면 어제 경기에서는 포심이 아닌 투심을 주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투심과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고 커브로 삼진을 잡는 레퍼토리였죠. 지난번 기아전 등판 때는 포심의 비중이 높고 올 시즌 던지지 않던 체인지업을 많이 사용했다면 어제는 슬라이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추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화의 타선이 절대 약한 타선이 아닙니다. 한화의 팀 WRC 플러스는 106점으로 삼성보다도 높은 WRC 플러스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선은 기아이고 그 다음이 한화, 삼성, LG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탑3에 들만한 타선을 가진 한화를 상대로 좋은 피칭을 보여준 거라 운이 아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덱 선수에게 커브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페덱 선수는 팀에 얼마나 이로운 선수인지 감도 안 옵니다. 박지만 감독님이 앞으로 좌승현 선수를 로테이션에 합류시키고 양창섭 선수를 롱릴리프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양창섭 선수도 첫 풀타임 선발이라 체력적으로 떨어질 때가 됐고 2024년 전반기 좌승현, 후반기 황동재로 갔던 것처럼 올해도 전반기 양창섭, 후반기 좌승현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와의 2연전 경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팀의 사이클이 올라와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이 분위기를 오래 유지해서 1위를 다시 탈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됐길 바라며 영상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